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그 채널 운영 목적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하얀색으로 써 있는 건 채널 운영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노란색으로 이렇게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의사항인데, 오늘 오전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오동윤 님이 이제 저한테 또 메일을 보내주셨고, 아침에 이제 이봄 님도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고요. 또 사무엘 님도 이렇게 어떤 주의 문구를 써 넣는 게 좋겠다 의견을 주셔서 제가 이제 바로 이런 주의 문구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카톡, 물론 카톡 하고 있는데, 텔레그램은 뭐 많이 하진 않아요. 저는 일단 카톡을 하고 있는데, 카톡 안에서 H채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단톡방에서도.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제 이름을 직접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그 해당되는 닉네임을 사용하긴 하는데, 일단 H채널이라는 이름을 H채널이라는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한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지금 오동윤 님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오후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아마 오동윤 님이 테스트 삼아서, 아마 이게 속으신 게 아니라 테스트 삼아서 어떤 식으로 이 H채널 사칭하는 이 사기꾼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거를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해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한창 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기꾼이 네네 그럽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이 사진도 이 H채널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그래서 제 카톡 사진은 이 사진이 아닙니다. 여기 무료인가요? 유료방이 많아서 비싸요. 현 비트 상황이 안 좋네요. 했더니 이렇게 뭐 이제 H채널입니다. 이번 무료 프로젝트 체험 4차 회원을 모집 중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낚시성 혹할 만한 어떤 낚시성 글을 쓰고요. 마치 이렇게 계속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이제 정보를 요구를 합니다. 정보 요구하고, 아마 정보 요구한 다음에 어느 정도 무료로 뭔가 소스를 주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좀 더 내용을 줄 때는 돈을 요구하겠죠. 뭐 우리나라 이제 원화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을 보내달라고 할 겁니다. 자기 주소를 해서.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이런 단톡방 그리고 텔레그램, 아까 플러스 친구 운용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절대 이제 속지 마시고 어떤 금전적인 거래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좀 이제 뭐 조정 국면, 뭐 저는 이제 안 좋은 상황도 아니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작년 시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뭐 하락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락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20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야지 그나마 이제 하락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20주 이평선 닿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승장 중에서 조정 국면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보시는 것처럼 이거 뭐 가격 조정이라고 이제 보기도 약간 민망할 정도의 그런, 저는 이제 오히려 기간 조정, 이렇게 상승 채널 안에서 물론 이렇게 한번 이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가격 조정이 아니라 이제 기간 조정으로 오히려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으로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생산적인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긍정적인데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내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떤 부정적인 누군가를 비하하는 이런 글들을 쓰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방향을, 어떤 삶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데 시간을 쏟기를 바래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요. 알트코인은 오늘 이제 알트코인은 따로 혼치님이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보고, 혼치남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보고 알트코인 같이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고요.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오전 영상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오전 영상에서 이 추세라인 두 개를 제가 그려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래서 이 지난 그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만들 때 이 그렸던 이 추세라인,
이 추세 라인을 7월 8일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눌러줬다. 물론 이 1170달러, 죄송합니다. 11,700달러를 깨지 않고 여기서 지지받았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21 이평선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좀 더 빠른 상승 방향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었는데, 일단은 21 이평선은 이탈을 했고 11,700달러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라인 돌파된 라인은 지켜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이 상승 채널 이 저점 있는 이 라인에서도 일단은 이 라인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안에서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안에서도 짧게 역회된 숄더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팔을 만들고 왼쪽 어깨, 짧은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만들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어 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역회된 숄더 패턴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뭐 제가 이제 영상 끝나고 라든가 아니면 내일 새벽 중에 오른쪽 팔을 만들면서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4시간 봉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일봉을 잠깐 볼게요. 일봉을 보시면 일봉 이제 이거 15일 이평선이니까 21 이평선으로 이제 고쳐보겠습니다. 21 이평선을 이탈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21 이평선 위에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고, 만약에 오늘 이제 봉 마감을 다시 이제 이 11,700달러 위로 끝나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이 21 이평선을 따라서 상승하는 그 상승 흐름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시간이 좀 딜레이 되긴 했는데, 일단 14,500달러를 이제 목표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난 직전 고점이었던 13,900달러, 그리고 이 채널 상단부는 14,500인데 이 14,500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이 좀 딜레이 되면 14,500이 좀 더 이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비트코인 이제 이와 같이 그때 지난 채널 상단부에서 이렇게 고점 맞고 눌러줬던, 일봉에서 잘 안 보이는데 4시간 봉에서 이제 보면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17,000, 돌파가 되지 않고 여기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2017년도 12월 12일과 같은 그런 패턴으로 저는 진행되지 않겠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런 채널 안에서 이제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21 이평선과 51 이평선, 20일과 51 이평선이 지난 그 2017년도 그림을 보면 데드 크로스가 날 때까지 여기서 조정 국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이제 순환매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2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그 2가지 시나리오는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혼치남님이 써주신 글을 읽어보면서 알트코인들을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혼치남님이 이제 의견을 써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알트코인의 BTC 마켓과 달러 마켓의 의미, 그리고 향후 알트코인들의 차트 흐름을 공유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첫 번째, 알트코인의 BTC 마켓과 달러 마켓의 의미. 그래서 비트코인이 달러 가격으로 가치가 판단되듯이 알트코인 또한 고유의 달러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로 달러 가격이 정해지므로 BTC 마켓에서의 가격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여기서 저의 관점은 알트코인이 본인이 원하는 달러 가격을 갖기 위해 BTC 마켓에서의 가격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BTC 마켓에서의 가격의 부산물로 달러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래서 BTC 마켓 가격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달러 가격, 이게 아니라 지금 혼치남님 의견은 달러 가격도 달러 가격, 고유의 달러 가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이게 BTC 마켓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BTC 마켓을, 알트코인을 BTC 마켓에서 보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 원화 마켓이라든가 달러 마켓이 이제 보기 편할 거예요. 저도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원화 마켓에서 보는 게 편합니다. 편한데 직관적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BTC 마켓에서 보는 이유는, 어제 아마 의견 써주신 분 중에 제가 갑자기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의견 써주셨어요. 뭐냐면 BTC 마켓에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리는 게 목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우상향해서 올라간다, 일정 부분 지금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간다는 그 가정이 깔려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어떻게 내가 늘릴 것인가, 이제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에서 지금 BTC 마켓에서 이 해당 알트코인이 싼지 안 싼지, 그러니까
달러 마켓이라든가 원화 마켓으로 봤을 때 이게 BTC 마켓에서 싼지 안 싼지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이제 BTC 마켓에서 보는 거고요. 이게 뭐 고유의 가격을 달러 가격에서는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중간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향후 알트코인의 차트 흐름 이렇게 써줬고, 저는 비트코인 달러 차트는 알트코인들의 선행지수로 보겠다. 비트코인이 그 어떤 알트코인들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알트코인은 현재 비트코인 달러 차트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의 BTC 마켓 가격이 많이 뛰었던 것이죠. 이렇게 써주셨고요. 일단 이제 라이트코인은 BTC 마켓에서 전고점을 가면서 비트코인과 거의 같은 보폭으로 갔고,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보다 앞질러서 갈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요. BNB는 비트코인의 2017년 12월 고점대라고 보고 있고, XRP, 이더,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퀀텀 등 대부분의 코인들이 비트코인 2015년 8월 이후 2017년 12월까지의 랠리 선상에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알트코인들이 더 먼저 가고 있는지도 각 알트코인의 달러 가격 차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래서 따라서 각각의 알트코인들이 달러 가격 차트를 보면 지금 과거 비트코인의 차트에 어느 정도 부분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이 되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저도 이제 이거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비트코인 캐시 차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달러 차트로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설명을 드렸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걸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볼게요. 달러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초록색이 50주고요. 이 빨간색이 20주 평선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은 일단 20주 평선을 따라서 상승을 할 거다. 그래서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20주 평선을 훼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다. 상승장 마무리 되기 전까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50주 평선을 이제 보시면요, 50주 평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50주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이렇게 먼저 상승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번에 고점 나왔던 자리는요, 이 고점 나왔던 자리가 어디냐면 2018년도 1월 14일 이렇게 음봉 나왔던 이 윗꼬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고점 부분은 직전 고점인 13,900달러는 2018년 1월 14일이고, 지금 비트코인 위치는 어디냐 라고 하면 2월 18일 때 이 저항 역할을 했던 이 11,700달러 이 가격대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알트코인들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비트코인 캐시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비트코인 캐시도 비트코인과 차트가 이제 비슷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고점 찍어주고 한번 상승해주고요. 이렇게 올라와서 비트코인 6,000달러에서 횡보할 때 같이 횡보해줬죠. 그 다음에 11월 15일 비트코인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후에 저점을 다지다가 4월 2일 비트코인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렇게 51 이평선 한 번에 넘지 못하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51 이평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준 이후에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비트코인 넘어가준 이후에 바로 양봉으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50주 이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누웠어요. 이렇게 누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이 비트코인으로 세력들이 돈을 쏟아부으면서 비트코인 올라갈 때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쉬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화 가격, 달러 가격에서는 쉬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혼치남님 의견은 뭐냐면 이런 의견인 겁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지금 알트코인들이 우리가 얼마나 싼 위치냐 하면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이 위치다.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만큼 왔으니까 앞으로 알트코인들 흐름은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위치만큼 이제 간다라는 겁니다.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하면 일단 그 1월 10며칠, 그 1월 14일이었죠. 아까 최고점, 직전 고점 13,900달러 찍었던 1월 14일까지 간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2,500달러, 거의 뭐 300만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체크를 하면 고점 자리까지 가면 여기고요. 그 다음에 2월 18일 자리라고 하면 2월 18일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1,6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50달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5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죠? BTC 마켓에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3배에서 5배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점을 만약에 나는 이제 BTC 마켓 볼 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혼치남님 의견 주신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난 모르겠으면 그냥 평균적으로 3배에서 5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알트코인마다 다르긴 한데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더리움도 이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더리움도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50주 평선 돌파한 이후에 눌러주고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보시면요.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지금 이더리움은 그럼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13,900달러 돌파했던 그 1월 18일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면 1264달러입니다. 1264달러고 지금 위치인 2월 18일 자리 2월 18일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제 948달러니까 거의 뭐 지금 1000만원 아니 죄송합니다. 1000만원 아니죠. 120만원 110만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274달러에서 1000달러라고 하면 거의 4배 정도 이더리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올라와 있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상승을 멈추고 쉴 때 알트코인이 순환매를 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위치까지 올라온다. 알트코인들이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위치는 대략 이 정도까지 여기서 이제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알트코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리고 대시도 마찬가지로요. 대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50주 이평선 돌파하고 이렇게 완전 옆으로 누웠습니다. 지금 50주 이평 따라서 눕고 있는데 이더리움보다 더 약한 모습인 거죠. 이더리움은 지금 위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1월 18일 자리는 1000달러고요. 2월 18일 자리는 748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146달러니까 뭐 대시 같은 경우는 5배가 넘는 상승할 수 있는 만약 비트코인 위치까지 간다라고 하면 5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위치는 알트코인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서 더 빠른 속도로 만약에 BNB 같은 경우는 이미 넘어갔잖아요. 이미 전고점을 넘어간 겁니다. 링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알트코인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좀 더 빨리 성장하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넘어간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못 올라간 종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라이트코인을 보면 라이트코인은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방법대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1월 18일 자리는 라이트코인은 얼마냐면요. 여기였습니다. 여기. 그래서 244달러. 지금 가격에서 한 2배 정도 되는 거고요. 2월 18일 자리가 2월달 뭐 윗꼬리라고 하면 지금 자리인데 만약 윗꼬리를 뺀다라고 하면 한 뭐 22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145달러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았고요. 여기서 제가 원화라든가 라이트코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라이트코인은 이제 딱 보셔도 벌써 다른 알트코인들은 여기 있는데 라이트코인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강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한 이 정도 사토시 가격으로 0.01호였는데 BTC 마켓으로요. 지금 이제 달러 가격으로 했을 때는 한 140불, 150불 정도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해서 그때 이제 리플로 교체를 했었는데 지금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BTC 마켓에서 전고점은 넘어가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원화 달러 차트로는 한 번 더 올라갈 자리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이평선 이걸 이제 20주평선으로 이제 바꾼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제 20주평선 훼손하지 않고 일단은 반등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1파, 2파, 3파, 4파라고 하면 파동 한 번 정도 더 남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알트코인들 상승할 때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올라와 주면서 지금 이제 한 220달러 또는 좀 덜 간다라고 하면 뭐 184달러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한 4월달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가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 지금 가격 대비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지금 가격 대비 3배에서 5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라이트코인은 그건 아닌 거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차례 이제 상승했고 우리가 이제 목표가가 도달했기 때문에 매도를 다 처리한 겁니다. 매도 처리가 끝난 거고 아직까지 라이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마지막 그러니까 BTC 마켓 고점 못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원화 마켓에서
달러 마켓에서 뭐 180달러 아니면 뭐 210달러 이렇게 목표 가격 정해 놓으시고 올라올 때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플을 볼게요. 리플 보시면 리플이 얼마만큼 지금 다른 대형 알트코인에 비해서 낮은 위치에 있는가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대형 알트코인들이요, 이 초록색 50지평선을 지켜주는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초록색 50지평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다른 알트코인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리플이 여기서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 아까 같은 이제 뭐 다른 그러니까 비트코인 위치로 올라와 준다라고 했을 때 2월 18일 자리가요. 2월 18일 자리가 1.15달러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 자리는 1.43달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0.34니까요. 한 적어도 이제 3배에서 5배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들 제가 이제 뭐 거의 오랜만에 이렇게 달러 차트에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뭐 달러 차트든 아니면 원화 차트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도 되고, 제가 달러 차트에서 따로 설명 안 드리는 건 그냥 우리가 BTC 마켓에서 이게 지금 비트코인보다 얼마만큼 저평가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일단 제가 BTC 마켓에서 설명을 드린다는 거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달러 마켓이 중요하지 않아서 안 보는 건 아니다. 일단 우리가 뭐 달러 마켓, BTC 마켓 다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냥 BTC 마켓 기준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은 뭐 달러 마켓, 원화 마켓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니까, 저는 이제 BTC 마켓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보시기 좀 불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한다고 셈치고 제가 거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예, 이렇게 보고, 예, 혼치남님 써주신 내용 여기까지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알트코인은 이걸로 이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그러면 이제 검은손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예, 검은손님이 차트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 일단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이거는 이제 미국 달러, 원달러 차트예요. 달러 대 원화 차트. 그리고 이 비트코인 차트를 두 개를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신 내용은 뭐냐면, 이거 이제 우연 맞죠? 공부가 부족한 탓에 도미넌스 하락폭이 크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도미넌스의 하락을 먼저 할 수 있는 지표나 비교 대상이 있을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최근 테더와 비트코인 관계처럼요. 그러다가 원달러 환율과 비트코인 매수 관계에 관한 아이디어를 복습을 했는데, 두 차트가 1년 차이가 너무 비슷해서 만들어 봤다. 그래서 일단 검은손님이 의견 주신 부분은 뭐냐면, 비트코인 2017년도 12월 16일 이렇게 비트코인 고점 빨간색으로 그렸고요. 초록색으로 급락했던 부분 11월 11일 그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 상승 지점, 물론 이제 4월 2일 날, 이 4월 2일 날부터 이렇게 급등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단 여기 6월 7일로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그려 주셨고, 지금 보시면 6월 7일, 이건 약간 다른, 이 노란색은 약간 위치가 달라요. 뭐냐면, 이 노란색 위치는, 마지막 이 6월 7일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달러 대 원화 차트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왔던 위치고, 아까 보시면, 비트코인은 이미 이제 올라와서 중간에 이제 걸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달러 대 원화 차트가 2017년도 12월 6일 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고점 찍고 빠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11월 달에 급락 나왔던 것처럼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다지다가 6월 7일부터 올라왔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도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구간은 어떻게 비트코인에서 예측해 볼 수 있는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은손님이 앞으로 이 달러 차트가 먼저 움직였다라고 이제 보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6월 7일 달러 대 원화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서 6월 7일 지금 이 지점으로 이렇게 상승을 이만큼 했는데, 그럼 앞으로 흐름을 달러 차트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달러 차트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비트코인도 그 이후에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 주신 건데, 일단 제가 잠깐만요. 보시면 이게 아닌데,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달러 차트에서요.
달러 차트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이제 비슷하다고 느끼긴 하는, 이렇게 보면 이제 비슷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역헤드 숄더로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요. 계속 제가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비트코인도 뭐 진짜 크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변형된 역헤드 숄더처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헤드 숄더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짧게 반복이 되잖아요. 비트코인 차트 보면 그 반복되는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헤드 숄더 패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이렇게 역헤드 숄더에서 이 머리 부분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물량을 뺏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원달러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달러가 이렇게 역헤드 숄더 모습을 만들어 준 게 그와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차트 모습이 뭐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원달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요, 원달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달러 대 원화 차트가 올라간다. 이거는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따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달러 차트가 올라가지 않고 횡보한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 달러 대 원화 차트가 지금 1달러가 이제 1170원, 77원 정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1170원이 아니라 뭐 진짜 좀 IMF 때처럼요, 뭐 2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 비트코인 차트는 달러 시장에서는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제 원화 차트에서는 급등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달러 차트가 아니라 원화 차트라고 하면 그리고 원화 차트라고 했을 때 원달러가 급등을 한다. 달러 가치가 급등한다. 그래서 1달러가 2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바로 비트코인 가격은 여기서 지금 1달러 지금 11,600달러 있는데 우리 원화로 만약에 1,300만 원이라고 하면요, 1,3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달러 대 원화 차트 움직임에 따라서 그와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검은손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달러 대 원화 차트가 여기서 슈팅이 나와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 우리 원화 시장에서 우리가 보는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전고점 넘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좀 약간 제가 깔끔하게 못한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일단 의미 전달은 여러분들 이제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제가 드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계님이 물어보신 내용 볼게요. 코인 시장을 보다 보면 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주 이런 현상을 목격하는데, 오르고 내리는 퍼센티지만 차이 날 뿐이지 오를 땐 거의 모든 코인들이 동시에 막 같이 오르고 조정받을 때 왜 다 같이 내리고 하는 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처럼 모든 코인이 내려가는 날, 이런 날 같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날 오르는 코인이 있으면 내리는 코인도 있고 하면서 돌아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찌 이렇게 한날한시에 다 같이 움직이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아마 이제 주식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빠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 대세 하락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다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만약에 주식시장은 섹터별로 올라가는 섹터, 빠지는 섹터가 나눠진다. 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다른 뭐 중공업주는 뭐 하락을 했다. 다른 뭐 IT는 뭐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움직이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일단 이 블록체인이라는 큰 섹터 안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블록체인이라는 여러 가지 종목들은 다 각기 다른 어떤 뎁들이 있고 각기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안에서도 영역이 나눠지긴 하는데, 일단 주식시장과 같이 뭐 4차 산업 섹터, 이렇게 무인 자동차 섹터, 아니면 전기차 섹터,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면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하나의 섹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섹터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물론 이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중에 성숙 단계로 접어들어서 이런 그 각 암호화폐별로 뎁들이 다 나눠지고, 그 뎁들 각 영역별로 나눠진 뎁들이 어떤 상위권에 있는 뭐 1, 2위 종목들이 나눠진다라고 하면 그 종목별로는 따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지금 이제 우리 암호화폐 안에서도요, 송금 관련된 아니면
또 뭐죠? 뭐 보험 관련된, 뭐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이 섹터들이 지금은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뭐 옛날 닷컴 버블처럼 초입부에 있기 때문에 가릴 것 없이 다 올라가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세분화 될 거다. 지금 이제 인터넷 주들이 뭐 게임 그리고 플랫폼 이렇게 각 섹터별로 나눠지는 것처럼 나중에 이 암호화폐도 나눠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바로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바로고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지금 하락이 무서우면 이 글을 한번 보세요. 지금 시장에 줍줍할 수 있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고 시장에 믿음이 있을 거예요. 아, 나도 데려가는구나, 다행이구나, 세력에게 감사하며 4차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락이 불안하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 화가 나고 하루하루 세력이 흔드는데 내가 흔들린다면 4차 산업의 암호화폐가 필요한가부터 공부를 해보시면 평정심을 찾지 않을까 합니다. 4차 산업의 암호화폐는 필요합니다. 제 여지껏 사업 장사 등 여러가지 인생의 경험치를 대입했을 경우에 간단히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직구를 해서 결제를 하고 물건을 받는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암호화폐가 있다면 마켓컬리처럼 되지 않을까요? 하루 전 주문하면 아침에 우리 집 앞에 있습니다. 그 시장이 전 세계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화, 달러, 엔화로 가능할까요? 이전의 시장은 한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존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세계를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절대로 기업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계로 성장을 하려는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배달의 민족처럼 결제처럼 바로 결제입니다. 바로 결제를 하고 다음날 항공 배송으로 빠르면 다음날, 늦어도 2박 3일 정도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사업은 전 세계로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암호화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4차 산업의 기회를 찾고 공부하다 우연히 암호화폐를 보았습니다. 이 시장의 암호화폐는 당일 배송을 위해서 무조건 필요하다. 지금 화폐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당일 배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 지금 이제 바로고님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시장에 투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써주셨고요.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이 당연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앞으로 이제 갈 방향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결국에 지금 우리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뭐 일주일 뒤에 물건을 받아 본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 세력 입장에서는 세계 단일화 그리고 세계 단일 통화가 목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제가 하나 재미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마존 공중 물류센터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아마존이 이제 소리를 음소거를 하고 잠깐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초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공중에 이게 물류 창고입니다. 창고고 이렇게 드론이 택배를 날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스타크래프트 보면 프로토스 중에 이 캐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캐리어. 아마 게임 해보신 남자분들은 아실 건데, 그 캐리어 안에서 이렇게 날파리라고 하잖아요. 날파리들 날아다니는 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드론이 각 지역을 일단 이 큰 드랍십이 아니죠. 캐리어처럼 이 캐리어가, 아마존 이 비행선이 날아다니고 이 드론들이 각 집으로 이제 배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특허를 마쳤대요. 아마존 공중물류센터라는 걸 이미 아마존에서 특허 신청을 해서 특허까지 다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아마존 이 공중물류 창고가 우리나라 공중에도 이제 띄어져 있겠죠. 우리나라 공중에도 띄어져 있고, 지역별로 뭐 부산에 하나, 대전에 하나, 뭐 서울은 이제 지역이 좀 크니까 몇 개 이제 띄어져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드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이제 배송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진짜 당일 배송이 아니라, 지금 아마존도 당일 배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마존도 뭐 이틀 3일 뒤에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 아마존도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주문해도 당일 배송이 이제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저도 이거 보고 옛날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영상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빠삐용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며칠간 급락이 올 때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은 거래량이 실리는 반면 알테의 거래량은 실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알테들은 적은 물량으로도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쉽게 올릴 수 있는 구간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에서 실린 거래량으로 알테 쪽으로 그 자금이 들어오는 그림도 그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존버를 할 수 있는 힘, 내가 이 시장에 왜 들어왔나,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왜 가족을 위해서 경제적 독립을 하려면 한두 배 수익률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배, 수백 배는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진짜 뭐 20, 30% 먹고 내가 만족해서 꺽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길게 보고 진짜 채널 상단부까지 아니면 일단 적어도 직전 고점까지 알트코인들 직전 고점까지는 들고 가고 거기서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최종 목표치까지 또 전나구잖아요. 전나구까지 우리가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알트코인들 물량 그 거래량은 확실하게 줄어든 것 같고 오늘 그 리플이라든가 다른 뭐 스텔라루멘 이런 코인들 움직이는 거 보면 굉장히 움직임이 가볍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격 올릴 때 예전에 10원 움직일 때 리플 같은 경우 10원 움직일 때 호가창에 있는 그 호가 물량들보다 지금 굉장히 거래량도 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직전 고점이었던 590원 정도 아마 그 라인을 넘어가는 데까지도 들어가는 비용 자체 세력 입장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적을 것이고요. 거기서 그 라인을 넘어가서 마지막 단타 물량들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쉽게 저는 직전 고점까지 목표치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 읽어볼게요. 기다림의 길이가 내 그릇의 크기가 되고 내 그릇의 크기가 내 부의 크기가 된다. 2018년 하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밀리 100배를 위하여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기사 내용은 뭐냐면 트럼프와 파월 의장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르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무슨 꿍꿍이냐. 트럼프는 일단 비트코인 불법적 활용 그리고 리브라는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아마 여러분들 이 기사 내용을 이제 다 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혹시 이제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내용만 간단하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팬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며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크고 기반이 되는 가치가 없다. 중간에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제 리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리브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로 기반이 약하고 신뢰성이 거의 없다. 만약 페이스북과 다른 암호화폐 업체들이 스스로 운행이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라이센스와 모든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 비트코인을 결제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비트코인은 금의 대안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금처럼 일종의 가치 저장 수단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상반된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는 통화고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암호화폐는 이제 꽝으로 될 거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준을 우리가 뭘로 봐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이제 입을 갖고 볼 거냐라고 하면 그 말은 언제든지 그 사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실제 돈을 넣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과연 그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넣는지 그리고 그만큼 돈을 쏟아붓다라고 하면 그 돈을 쏟아부은 이유가 무엇일지 그 부분을 봐야 된다.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 이렇게 미국 대통령인데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는 통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앞으로 비트코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통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 딸이 뭐 리플 지갑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미 이 사람들이 이야기는 이렇게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자신들 이름으로 아니면 뭐 다른 이름으로요. 뭐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꼭 본인 이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콜드월렛에 내가 비트코인을 넣어놓고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확인될 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 트럼프 대통령 말고 금융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럼 금융 세력들은 뭐 JP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기존에 뭐 구글이라든가 IBM 이런 데들이 금융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금융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 돈을 어떻게 쏟아붓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시장이 진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트럼프 말대로 달러만 살아남고
0으로 갈 건지 그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는 통화다. 이거는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는 통화지만 그 가치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이렇게 비트코인은 금의 대안이다. 일종의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만 얘기했어도 저는 뭐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바로 이제 또 말 바꿔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바로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입장도 저는 때가 되면 바로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꿀 거라고 봐요.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금은동님이 굉장히 재미난 내용을 써주셔서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꿈을 꾸셨다라고 했는데 내용이 재밌고 그 꿈 해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간밤에 제가 나오는 꿈을 꾸셨대요. 꿈 내용은 이장님이 서울을 같이 가자고 하면서 차를 끌고 오셨는데 저보고 운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실 분이 있으니 그분도 태우고 가자 하셔서 그분의 집으로 가는데 다름 아닌 제가 살던 고향 동네였습니다. 이건 뭐지? 근데 목적지에 다 와서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경사로에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차를 급히 틀었는데 밭으로 돌진하였고 그리하여 밭에 심겨진 농작물이 다 자기 났습니다. 암튼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이장님이 동승하실 분을 모시러 가자고 해서 그분의 집에 갔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아저씨였는데 하반신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에 옮겨야 했고 제가 그분을 옮기려다가 손을 놓쳐 바닥에 패대기 치게 되었습니다. 대뜸 그분이 쌍욕을 하시면서 똑바로 못하냐고 그러시대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처음 본 사람한테 욕을 해서 기분이 몹시 나빴지만 이장님이 저보고 참으라고 해서 참으라면서 교수님 괜찮으세요?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딱 이때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아무튼 이장님이 끌고 오신 차가 고장이 나서 새 차를 타고 가야 했고 먼저 내려가시면서 저 밑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 먼저 타고 계시라고 일러드렸습니다. 아작이 난 밭을 어머님께 좀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차 있는 쪽으로 내려왔는데 운전석에 웬 모르는 분이 핸들을 잡고 있고 조수석엔 이장님이 그리고 뒷좌석엔 그 장애가 있으신 교수님이 타고 계셨는데 저보고 옆에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좀 황당해하며 꿈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일단 꿈은 이런데 그 꿈 해몽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읽어볼게요. 고장난 차는 뭐냐면 한 번에 다 먹으려고 욕심을 부려서 탈이 또는 신고점 가기가 그만큼 힘듦을 뜻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런 부분도 이제 표현을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쑥대밭은 뭐냐? 코린이가 차를 급하게 몰다가 재산에 손실을 봤다. 시드머니 또는 알트. 장애가 있으신 교수님은 뭐냐? 대다수의 코린이 또는 흑우 형제들을 가리키는 대표적 인물이다. 그래서 이장님은 그런 사람도 인간적으로 대접을 한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뭐 굉장히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새 차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 차를 타고 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벡트나 SBI 거래소가 온다. 그래서 또는 우리가 꿈꿔왔던 그날 모르는 운전기사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 결론은 이장님께서는 대다수의 코린이 흑우 형제들까지 같이 태우시고 신세력들이 운전을 하는 험난한 코인판에서 목표를 이루도록 끝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꿈보다 해몽이라고 진짜 해몽이 코인 참수님도 써주셨는데 해몽이 굉장히 되게 재밌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수님 얘기하는 순간 토니 양님이 CJ님 생각나셨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비슷했습니다. 근데 욕까지 해주셔서 욕까지 했다라고 해서 CJ님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은동님이 저도 처음엔 CJ님인가 했는데 CJ님은 교양 있으시고 지적이셔서 그런 상스러운 소리를 안 하실 것 같아요. CJ님이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언니 손에 깁스했어? 뭐가 이렇게 하대? 좀 컴포터블하고 소프트하게 나를 무브해주면 안 될까? 우리 좌나씨처럼 말이야. 이장 오빠가 데리고 왔어? 이 언니 당장 겟아웃 해줘. 라인 나우 이렇게 해주는데 금은동님 이 글도 보고 CJ님이 써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금은동님이 거의 이제 CJ님 빙의가 돼서 써주신 것 같았습니다. 재밌게 읽어봤고 뭐 시장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었지만 이렇게 금은동님 아침에 제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막걸리 17년사님 짧은 글이지만 이제 읽어볼게요. 속보 오피셜 미연준 파월의장 청문회 발언 비트코인 투자
저축 상품 금융자산을 인정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어떤 가치 저장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받고 다음으로요, 혼치남님 아까 이제 써주신 내용 처음에 봤고요. 마지막으로 LW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9,000명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19,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한 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 의견 올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차트 올려주시고, 정보 이제 공유해주신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그냥 읽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일단 19,000명이 됐고요. 다음에 이제 2만 명이 됐을 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제 일단 이벤트성으로 라이브 방송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오랜만에 댓글을 보니 신규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공짜로 반찬 드시면서 반찬 투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성향의 분들도 보이시고, 댓글은 본인의 인성과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고, 우리나라 말이 다르고 다릅니다. 해밀리만큼은 선플로 지속적으로 정보 교류하고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도 이제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댓글을,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이 댓글 쓰신 거에 답글을 쓰실 때 만약에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글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글이라는 게 말하고 또 달라서, 우리가 직접 보고 말을 하게 되면 오해를 안 하는 부분도 글로 표현하다 보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글을 쓸 때 내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어떻게 내가 글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지금 LW님처럼 글 쓰고 이렇게 물결 웃음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에서 저는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으로 글을 쓰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이제 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내가 글을 쓰는 목적 자체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이제 글을 쓴다라고 하면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글을 쓸 때. 그렇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내가 원하는 글 쓰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비트 10억, 리플이 100만원이 이때도 100만원 이때도 지금 계신 해밀리 전나구분들 모두 함께 하셔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좋은 일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마지막으로 여유를 가지길 원하시면 여유를 품으시기를, 이렇게 좋은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LW님이 예전에 비트코인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예상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LW님한테 감사드리고, 혹시 지난번에 이제 리플 관련된 그 내용도 인공지능 그 차트를 이용해서 예상 차트를 이제 한번 그려보신다라고 하면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면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좋은 내용 올려주신 LW님한테 감사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의견,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